자, 오늘부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면 한 달치 월급 더 받는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을 야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스튜디오에 최회용 세무사를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맞아요. 이 연말정산이라는 게, 세금을 낼 때,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이 낼 경우 돌려받는 개념이 맞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연말 정산을 통해서 1년간 낼 결정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1년 동안 원천 징수된 금액하고 이 두 금액을 비교해서 원천 징수된 금액이 크게 되면 네. 그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네. 원천 징수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작으면 추가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네. 내가 받은 월급에서 네. 그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있는데 네. 그거보다 원천 징수 예. 미리 떼간 금액이 많으면 예. 돌려받고 그쵸, 맞죠? 예, 맞습니다. 미리 떼간 금액이 적으면은 예. 더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결정세액을 네.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꼼꼼히 챙기시는 게 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그 연말정산을 좀 어려워하고 복잡해하시는 이유가 그 공제 항목들이 매년 바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무사님을 모셨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좀 바뀐 항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의료 부분에서 이 중증 질환, 네. 희귀 난치성 질환, 그리고 결핵으로 진단받은 분들을 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 의료비가 기존 한도 700만 원에서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월세세 공제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 공제율이 10%에서 네. 5,500만 원 이하는 1,012%로 차등 인상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봉이 좀 적은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늘어난 되었습니다. 거죠. 예. 네. 또 신용카드 등 이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네. 사용분의 공제율을 40%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또 최저임금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 덩달아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네.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또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이 근로소득세를 70%, 네. 청년 취업자인 경우는 90%를 소득세를 오.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제해 주신 항목을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네. 뭔가 서민 근로자들에게 예. 혜택이 세밀하게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가 혜택이 좀 더 생긴 거고요. 네, 그렇군요. 아주 좋네요. 근데 지금 집에서 챙겨보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이 주부님들이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도 따로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주부님들 궁금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쓴 돈이 네. 과연 우리 남편이 그렇죠. 공제받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오. 그 금액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그리고 기부금 등이 내가 쓴 네. 비용이 남편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우리 주부님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그렇죠. 어디까지 공제가 되느냐. 이 그렇군요. 부분이 뭐 초미의 관심사시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취학 전 아동은 네.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 네. 여기에 들어가는 입학금, 수업료, 보육비용, 수강료가 공제가 되고요. 네. 취학 후 학생은 급식비, 교과서 비용, 교복 비용, 또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의 교재비와 수강료도 공제가 됩니다. 네. 네. 또 대학생인 경우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렇게 교육비 부담이 높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들을 보니까 교육비의 부담도 좀 줄여줘야겠다라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놓치지 않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신문기사를 한번 봤는데 문화생활 분야에서도 예. 지출이 공제가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에서 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40%로 공제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네. 여기와 더불어 문화생활을 촉진하고자 도서와 공연, 사용분도 한도율을 공제율을 3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 네. 영화도 혹시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뮤지컬 같은 종류도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문화생활과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작년에요. 보통 네.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보는데 재작년까지는 아니었는데 작년 언젠가부터 그 밑에 문화소득비 공제 가능 예, 예. 이렇게 써 있어서 이제는 책을 사봐도 공제가 되는구나 했었는데 세무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요약이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네. 것은 네. 그 보편적 아동 수당이 이제 네. 늘어나면서 자녀 지원 세제를 없애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1년 유예를 해서 네. 15만 원씩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공제 항목이 다양해진 만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겠죠? 네. 근데 편리한 게 간소화 서비스가 또 있잖아요. 예, 예. 이 간소화 서비스에는 어떤 자료들이 수집되나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것들은요. 네. 뭐 보험료, 의료비, 네. 교육비, 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네. 연금,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담금액, 납입금액, 또 기부금 등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 중에 그 우리 소비자들이 예.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예.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네. 국세청에 증명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체크하셔서 네. 제출하게 되겠죠. 뭐 의료비 중에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와 안경,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선글라스가 안 되는군요. 패션 미용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또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그 구입 및 임차 비용이 가능하고요. 네. 또 이 교육비 중에서 네. 취약전 아동의 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그리고 국외교육비, 또 일부 기부금과 월세액이 공제가 그 찾기가 어려운데 네.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꼼꼼히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도 또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예,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을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기본공제, 소득공제 내에서 기본공제에서 네. 요건들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네. 동거 요건 등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소득 요건이 좀 확실하게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이 돼요. 네. 부모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으신 네. 부동산을 어느 날 팔아버렸어요. 근데 네. 자녀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자녀이 이런 경우 말없이. 당연히 당연히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돼서 가산세를 묻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였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뭐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는 국세청에서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로 네. 또 자녀분이 또 부모님을 또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잖아요. 네. 근데 다른 가족이 또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럴 경우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가족 간의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누가 받을 것인지. 될 것입니다. 네. 네. 또 이 추가 공제 부분은 네. 네.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만이 네. 중복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 공제는 되지 않는데 이 추가 공제 대상으로 인식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 판단은 오로지 이 납세자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네. 그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가 126번입니다. 네. 전화를 거셔서 도움을 받으시면은 그 많은 곳에서 네.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세무사님의 말씀대로 네. 애매한 경우에는 이 전화를 126번으로 해서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네. 국세청이 단호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뭐 실수 이런 것이 잘 용납이 되지 예. 않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주위에 저희 같은 분을 이용하시든 126번을 이용하시든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들 이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더 돌려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한결 같을 텐데 좀 좋은 방법들 요즘에 꿀팁이라고 해요. 신조어긴 한데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복잡해서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잘 사용하지 않는 공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주택 자금 공제 부분인데요. 네. 먼저 이제 말도 좀 어려워요. 네.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풀어보면요. 네네. 우리가 집을 살 때 네. 대출을 받잖아요. 네. 그 대출을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은 한도가 제일 큰 걸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공제 한도는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도가 가장 큰 1,800만 원짜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공제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00만 원짜리 그 요건이 무엇이냐 네. 살펴보면 네. 상환 기간이 15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고정금리 방식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한 경우가 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어차피 대출을 이왕에 받는 거라면 이 조건에 맞춰서 받는 것이 나중에 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주택 임차 차입금. 네. 그러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 이런 네. 것을 말하는 네. 거죠. 네네. 이 원리금을 상환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은 이제 세대주가 요건인데 네. 만약 세대주가 받지 못할 경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네.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세대원도 받을 수가 예, 예. 있군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네. 연금들 다 넣고 계시죠? 개인연금들 예. 많이 하시죠. 그것은 이제 보통 세법에서는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적연금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세액공제가 되는 사적연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연금저축계좌거든요. 아, 네. 네네네. 이것을 가입하시게 되면 총 급여액 4천만 원 이하는 12%, 5,500만 원 이하는 15%, 네. 한도 700만 원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기왕에 넣으실 거면은 네.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넣으시는 것이 훨씬 꿀팁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마지막으로 네. 기부금 세액공제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기부금 요새 기부들 많이들 하시고 사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네. 그 기부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네.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년도, 네. 차차년도 네.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네. 2019년부터는 네. 앞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와. 이 금액도 한도가 초과했다고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면은 네. 차후년도에도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도 현명한 소비를 해야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네. 전 연말정산 하면은 사실 너무 어렵게만 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나눠보니까 네. 진짜 좋은 꿀팁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구나. 네.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설명을 너무 쉽게 잘해주셔서 그러니까요.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